무비 컬렉션 채널은 영화에 관한 이야기, 줄거리, 그리고 영화 속의 인물, 사건 등의 실화를 영상, 스틸 사진, 자막과 음성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영화에 관한 줄거리는 이야기의 누설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후 해당 영화를 보실 분은 참고하여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신 후 즐겁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더 너는 2018년에 개봉한 공포,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이다. 컨저링 유니버스 시리즈 중 하나이며 시기로 보면 제일 처음에 있었던 사건이다. 코린 하디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게리 도버먼 작가가 각본을 맡았다. 타이사 파미가, 데미안 피셔, 보니 아론스, 샬롯 호프, 조니 코인 등이 출연했다. 15세 관람이 가능하고 영화의 상영 시간은 96분이다. 영화 줄거리 1952년 어느 날 밤 루마니아의 크르자 수녀원에서 소녀들이 악마에게 당하는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된다. 수녀원에 속한 수녀들이 악마를 상대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마지막 생존자로 추정되는 젊은 수녀는 악마에게 자신의 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그리고 자살한 수녀의 시신은 이 수녀원에 식료품을 배달하던 청년 프렌치에게 발견된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바티칸 교황청에서는 버크 신부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수녀원이란 장소 특성상 남자인 버크 신부만 보내기는 곤란한 점이 있었기에 아직 종신 서원을 하지 않은 견습 수녀 아이린을 동행시킨다. 아이린은 다른 평범한 수녀들과 달리 남다른 구석이 있었기에 이번 임무에 선택된다. 루마니아에 도착한 버크 신부는 목격자 청년에게 길 안내를 부탁한다. 크르자 수녀원은 외지인이 찾아가기 힘든 매우 외진 곳에 있었다. 청년은 자신을 프렌치라 부르라 했고 자신은 정확히는 프랑스계 캐나다인이라고 털어놓는다. 농부가 되기 싫어서 세상을 떠돌던 중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른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프렌치 또한 수녀원에 가길 꺼려했는데 그래도 외지인 출신이라 그런지 다른 마을 사람들보다는 거부감이 덜해 결국 승낙한다. 그들은 수녀원에 도착했고 프렌치는 자살한 수녀의 시신을 보관한 냉동 창고로 버크 신부와 아이린 견습 수녀를 안내한다. 프렌치는 수녀의 시신을 보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는 시신을 눕혀놨었는데 그 시신은 똑바로 앉아 있었던 것이다. 버크 신부는 프렌치와 함께 수녀의 시신을 수습해 땅에 묻어주었고 다시 수녀원을 살피던 버크 신부는 검은 베일을 쓴 인물과 마주치게 된다. 스스로를 원장 수녀라고 밝힌 인물은 날이 저물면 자기들 수녀원은 문을 닫고 대침묵이 시작된다면서 답을 얻고 싶다면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버크 신부는 원장 수녀의 권유를 받아들여 수녀원 숙소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고 프렌치는 마을로 돌려보낸다. 날이 저문 후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서로의 과거 이야기들을 털어놓는다. 아이린 수녀는 어릴 적부터 환영을 보는 능력이 있었다고 했고 버크 신부는 다니엘이란 아이에게 엑소시즘을 한 적이 있는데 엑소시즘 자체는 성공했으나 그 과정에서 입은 부상 때문에 다니엘은 결국 죽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프렌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악령들의 공격을 받는다. 무덤에 박혀있던 커다란 십자가에 의지해 겨우 도망치는 데 성공한다. 프렌치는 처음에는 공포에 질렸지만 수녀원에 남은 두 사람이 걱정되어 다시 돌아가 보기로 한다. 한편 잠을 자던 버크 신부는 갑자기 켜진 라디오 소리에 깨는데 다니엘의 환영을 보고 쫓아나갔다가 악령을 공격을 받아 빈 무덤에 생매장 당한다. 버크 신부는 묘비에 달린 종을 울리며 아이린 수녀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악마는 주변에 있던 모든 묘비에 달린 종들을 울리게 만들어 방해한다. 아이린 수녀 또한 비슷한 상황을 당하게 되는데 겨우 도망쳐 수녀원 밖으로 나왔고 처음엔 사방에서 울려오는 종소리에 혼란스러워하지만
이내 무언가 계시를 받은 듯 버크 신부가 묻힌 무덤을 정확히 찾아내 구하는 데 성공한다. 버크 신부는 부서진 관 안에서 악마에 관한 책들을 발견하고 여기에 답이 있을지 모른다 생각하며 살피기 시작한다. 날이 밝은 후 수녀원을 다시 찾아가자 기도하는 어떤 수녀가 있었는데 아이린 수녀가 방해하려 하자 또 다른 수녀 오하나가 나타나 이를 막으며 수녀원의 역사 등에 대해 설명해준다. 크레차 수녀원은 수백 년 전엔 악마를 숭배하던 어떤 지방 영주의 성이었고 그 영주는 많은 사람들을 제물로 바쳐 지옥의 문을 열려 했단다. 결국 그의 계획이 성공해 지옥의 문이 열리고 악마가 튀어나오려던 순간 바티칸 소속 기사들이 급습해 영주를 처단하고 예수의 피가 담긴 성물로 겨우 지옥문을 닫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바티칸에서는 영주의 성을 정화하고 봉인을 유지하기 위해 크레차 수도원을 세웠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수녀들이 번갈아가며 단 한순간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데 아까 그 수녀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이 방법이 통했었는데 2차 대전 와중에 수도원이 폭격당하면서 봉인이 약해졌고 악마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 아이린 수녀가 머물던 방은 사실 영화 초반에 젊은 수녀가 자살했던 그 방이고 아이린 수녀는 그 광경의 환영을 보게 된다. 아이린 수녀는 밤중에 또다시 악마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오하나 수녀가 나타나 그녀를 구했고 악마의 힘이 더욱 강해졌다면서 살려면 기도해야 한다고 성당으로 가라고 한다. 아이린 수녀가 성당에 도착하니 한 수녀가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옆엔 하얀 천으로 덮어진 시신이 있었다. 그 시신의 정체는 처참한 모습으로 죽은 오하나 수녀였다. 악마의 힘이 강해지면서 다른 수녀들도 몰려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이린 수녀 또한 기도에 동참한다. 그때 악마의 공격이 시작되고 아이린 수녀의 수녀복 등 쪽 부분이 찢기며 왼쪽 어깨에 별 모양의 상처가 생긴다. 그때 성당 문 밖에서 버크 신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아이린 수녀는 다른 수녀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버크 신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문을 연다. 문 밖에는 버크 신부와 청년 프렌치가 서 있었다. 악마를 막기 위해 다른 수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아이린 수녀의 말에 버크 신부는 다른 수녀는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그제서야 돌아보니 하얀 천에 덮인 시신 말곤 아무도 없었다. 결국 버크 신부, 아이린 수녀, 그리고 청년 프렌치 세 사람은 자신들이 악마 발락을 퇴치하기로 하고 행동에 들어간다. 자살한 수녀가 쥐고 있던 열쇠가 성물이 감춰진 곳을 여는 열쇠일 거라 짐작했고 힘들게 수녀원 안에 숨겨져 있던 성물을 찾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아이린 수녀는 본격적인 퇴마 활동에 앞서 종신서원을 하고 진짜 수녀가 된다. 지옥의 문으로 가는 과정에서 세 사람은 뿔뿔이 흩어져 악마 발락의 공격을 받게 된다. 버크 신부가 한쪽 눈의 시력을 잃는 등 세 사람 모두 악마 발락에게 당할 뻔하지만 아이린 수녀가 성물 속 예수의 피를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악마 발락에게 뿜어 물리치고 지옥의 문을 닫는 데 성공한다. 세 사람은 수녀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수녀원을 떠나게 된다. 청년 프렌치는 캐나다로 돌아가 농사나 지어야겠다고 말하고 떠난다. 하지만 악마 발락은 싸움 중에 프렌치의 몸에 자신의 기운을 일부 남겨놓았는지 프렌치는 캐나다에 돌아간 후 악마에게 빙의 되었고 그곳의 워렌 부부에게 엑소시즘을 받게 된다. 워렌 부부가 그 녹화 영상을 강의 자료로 사용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비춰지며 영화는 끝난다. 지금까지 영화 더 넌의 이야기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